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식인데 27년 초에는 하루에 2만 6천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면에 원룸을 지을 그런 땅도 그렇고 지금 건축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산면의 이주화 택지가 이 2만 6천 명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시기 일정을 당겨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초입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잠자리 숙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인 1실, 그다음에 3일 1신 이렇게 하려면 이 최소 1만 호실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까이 바로 앞에 이주화 택지 7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은 다른 게 아니라 침대, 숙소 전쟁입니다. 그래서 조기 사용 승인이 가능할까?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평택 고덕의 이제 신도시에 있었던 일과 어떻게 이렇게 좀 연관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SK 하이닉스 Y1 팹이 지금 절반이 지금 건설 중이고 8월달부터 2단계 절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년 상반기에는 하루 최대 2만 6천 명의 현장 기술인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과연 그 숙소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산면 이주화 택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 %까지는 살피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72필지입니다. 필지당 5가구로 작년에 이제 이게 늘었죠. 원래는 4가구로 계획이 돼 있다 5가구로 이렇게 늘었죠. 그러면 가구당 5가구 곱하기 72 하니까 총 360가구 세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도면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이제 이주화 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영상을 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면의 이주화 택지는 이제 가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을 보면 여기 고덕 신도시에 예를 든다 그러면 투룸 2개, 3룸 2개, 그 다음에 4층에는 포룸이라든가 아니면 주인 세대 한 가구하고 다락방. 그래서 현장 근로자 이제 숙소의 특성상 투룸이나 3룸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협력사를 생각하면 저도 원삼에서 아웃소싱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제일 가장 가성비가 있는 것은 3룸입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서 그렸던 도면을 본다면 3룸 하나, 그러니까 2층, 3층을 얘기를 합니다. 3룸 하나, 2룸 하나. 그리고 이제 원삼면에는 토지가 좀 커요. 그 대신 이게 또 건축 제한선이 고덕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축 지침이 나와서 가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게는 2룸, 3룸 아니면 3룸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SK나 삼성이나 협력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공사, 제가 오늘 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수요일에도 원산면에서 건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면에 보면 대략 한 평당 한 750에서 850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훨씬 그 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이제 설계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현장에서 드론을 다시 띄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72필지의 이주화 택지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원시설, 아파트 부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또 이주화 택지까지 전체적인 레벨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관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관로라 하면 뭘 얘기를 하냐면 우수관로, 오수관로를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면의 이주화 택지의 토지 사용 시기는 원래 27년 2월인데 얼마든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관로 작업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오수 관로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가장 큰 거죠. 저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건축자금 전액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LTV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맨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통신단자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그 맨홀이냐면은 전기, 통신, 우수, 오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수 관로들이 이렇게 묻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것들이 벌써 거의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토지 사용 시기를 당기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봤었죠. 자, 여기서 하나 또 보고 갈 것은 시공사를 찾는 겁니다. 시공사 찾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집 짓다가 뭐 10년 늙는다 그러죠. 설계사를 찾아서 설계 관리를 또 해야죠. 그리고 이자택지는 또 그 반도체 공장의 그 기술인들을 유치를 하려면 방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고덕신도시에서 50동을 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되면 견적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시공사를 찾아야죠. 뭐 비교 견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믿을 만한 그 건설사를 소개를 하면 거기를 통해서 견적은 받아봐야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관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임대를 하거나 또 주택 관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미 만들어서 고덕에서 사용하던 그런 이렇게 PPT입니다. 공사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지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당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올해 한 추석 무렵 정도 되면 토지 사용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관로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택지하고 지원시설하고 그 사이에 큰 관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하게 되면 견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크게 5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딱 잘라서, 자, 이 공사는 공사 범위를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견적을 할 때 보면 뭐 인입비를 빼고 옵션을 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포함입니다. 풀옵션에다가 인입비 포함으로 저는 이 견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 사양이 나와야죠. 어떤 부분을 어떤 자재라 이 제조사 제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견적서에는 자재에 대한 모든 사양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 방법,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합니다 하고 건축주한테 알려드려야죠. 보증 조건이 있죠. 보증이라면 2가지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하자 이행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자 이행 보증서도 안 받고 막 이런 경우들 있고, 뭐 계약 이행 보증서는 뭐 은행하고 이제 건축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계약 보증 이행 조건은 뭐 안 갈 수도 있지만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은 반드시 봐야죠. 이런 보증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건설 회사가 맞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건축주가 하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래서 공사비는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축주가 이제 그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짚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건설사들이 선거금을 뭐 50%, 60%를 요구를 해서 그거 먹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할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공사비가 1차, 2차, 뭐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기성이 나옵니다. 그게 공사가 어느 시간이 되면 감리하시는 분이 그 공사를 이제 감리가 사인이 돼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그러면 은행에서 공사비가 지급이 되면 탈이 날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회사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회사도 공사비를 받으려면 공사를 해야지 공사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 치더라도 자기 돈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은행 자금으로 썼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은행 걸 갚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의 이자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공사가 사고가 안 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독에도 지금도 현장이 서 있는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택지는 거의 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약간의 물을 가두는 거는 공사하는 동안에 빗물이라는 이건데 모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저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저거 얼마 있으면은 다 근데 철거를 할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배치도입니다. 자꾸 이 도면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애써서 만든 겁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반도체 공장이죠. 반도체 공장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폐비고 여기가 이렇게 150m까지 올라갈 거죠. 여기가 1층입니다. 1층.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실입니다. 전기실 들어가고 아니에요. 여기 2층이고 3층에서 전체가 150m 올라 들어가고 여기는 CUB라 그래서 컵등이죠. 그리고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시설부들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사무동이라든가 웰컴센터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건설 공사가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런 큰 성과가 나타난 거죠. 이것도 지금 배치도입니다. 제가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택지들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면의 이주자 택지는 얼마든지 그 공사 기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용인 원산면 이주자 택지 제가 고덕 신도시에서 50동을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원산면에도 이 이주자 택지를 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도면들, 이런 3D 스케치업 이런 것들도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직 토지 사용식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렇겠죠. 만일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금도 경우에 따라서 토지의 대출이 아주 소액이 있다 그러면 건축 자금은 전액 그렇게 대출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가정해 본다면 현재 원삼이라든가 배감이라든가 신축입니다. 신축 기준으로 했을 때 원룸은 한 110만 원 갑니다. 1.5룸은 140만 원, 투룸은 투룸, 쓰리룸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룸은 한 180만 원, 쓰리룸은 230만 원, 포룸은 250만 원 플러스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주자 택지는 포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7년 초에 2만 6천 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72필지에 360가구에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면 투룸이면 4인, 그 다음에 3룸 같으면 6인, 그 포룸 같으면 다락방 포함하면 한 10인, 근데 3인 1실로 기준으로 한다면 6, 9, 15 이렇게 하면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면 350이라면 한 7,2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러면 숙소가 쾌적하죠. 그런데 워낙에 숙소가 없다 보니까 3인 1실로 만일 들어간다 그러면 1,8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초에 2만 6천 명이 온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는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도 용인시 그다음에 용인 산업단지 공단이란 이런 데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인 원산면 이주자 택지 360호실은 27년 초에 2만 6천 명을 수요를 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빨리 지금 토목공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도보권이죠. 초기 공급, 안정적인 수요라는 점에서 선점 효과는 상당합니다. 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2만 6천 명에 대한 기사는 여기에 떠 있습니다.
27년도 숙소 피크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시나리오 A는 이 토지 사용 시기를 좀 땡겨서 올해 26년 하반기에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을 때는 27, 28년에 공사 피크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한 우리 그 이주자택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겁니다. 시나리오 B는 일정대로 27년 2월에 사용한다. 그러면 뭐 피크의 초반을 조금 놓칠 수도 있고 숙소 대란이 올 수가 있죠. 내년 2월에만 토지 사용 시기가 정해져서 그냥 빨리 지어도 6, 7개월인데 그러면 내년 그냥 추석 때나 돼야지 입주를 되니까 이게 또 사실은 또 이 언밸런스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현실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금융 규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대출 제한입니다. 그래서 13조 9천억의 임대주택에 대한 그 대출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임대사업자 LTV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타이밍이 지연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자택지 전체적으로 들어온 영상을 보셨지만은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사 인력이 감소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공정 파도형 변동성, 뭐 SK가 뭐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일,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조기 사용 승인 시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대로라면 그냥 무난하게 가겠죠. 피크 이후면은 평범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풀 영상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지난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 나가는 2월 25일 수요일 날은 제가 뭐 드론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보고 올 겁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주택지의 토지 사용 시기를 6개월, 뭐 7개월, 8개월 당기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걸 좀 빨리 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그 고덕 신도시에서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도 그 토지 사용 시기를 줬었고, 제가 과천 그 정보 지식타운 거기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돌만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사용을 허락을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는 중에 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었던 것도 봤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거의 제가 봐서 최소한 6개월은 당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식, 뭐 그럴 수도 있겠죠. SK 하이닉스 앞에 숙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용인 여기 원산면 이주자택지 72필지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토지 사용 시기를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 숙소 문제를 상당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식뿐만 아니라 원룸 이주택지 건축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